세상을 바꾸는 시간 V 세종대회는 세종시 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세종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합니다. 아울러서 세종 FM 98.9MHz에서 영상 촬영 및 제작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올해는 자원봉사 페스티벌 유쾌한 변화의 파티라는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동기를 부여하고자 서면 심사를 통해서 선발된 8명의 발표자들의 감동 사례를 감상할 예정입니다. 한 분당 5분 이내로 발표를 하는데요. 5분이 발표가 초과하게 되면 이 알람 소리가 울립니다. 시간이 초과되면 점수가 조금 감점이 된다는 점 감안을 해주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부터 2024년 제10회 세상을 바꾸는 시간 V 세종 자원봉사 페스티벌 유쾌한 파티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8명의 발표자가 위해서 발표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오늘 첫 번째 발표해 주실 분은 수르베 1단지 가족봉사단 이조경님입니다. 발표 주제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자원봉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방곡동 수르베 1단지에 살고 있는 이조경입니다. 저는 우유팩 수거를 하는 봉사를 해요. 어느 날 제가 너무 바빠서 밤 11시쯤 우유팩 수거를 하러 가며 작은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함께 길을 걷던 아들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엄마는 남들이 하지 않는 이걸 왜 혼자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처음 받아본 질문에 더듬거리며 말했죠. 환경 개선도 하고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서지? 그런데 아들이 큰 소리로 다시 물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저는 또 더듬거리며 탄소 중립 숨쉬는 지구를 만들려고 하지? 미래를 위해서? 라고 대답했는데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걸 왜 하냐고요. 순간 저는 가슴이 벌렁거리고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아주 깜깜한 밤에 아파트는 너무 조용한데 우리 아들 목소리는 무지하게 크고 저는 할 수 있는 대답을 다 했거든요. 그날 아들이 자꾸 다그치자 그때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제 마음속에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래,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봉사다. 왜? 저도 화를 내며 말했죠. 그랬더니 아들이 좀 낮은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거예요. 이제 됐어요. 저는 그날 제가 한 대답이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우유팩 봉사를 시작한 첫날 재활용장에 모아진 우유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은 우유팩 중 대부분이 헹구거나 펼치지 않아 냄새나는 팩들 뿐이었죠. 그 우유팩들을 집으로 가져와 씻고 펼치고 말려서 개수를 세서 꽁꽁 묶어 주민센터로 보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미친 짓을 시작했구나. 요즘은 우유, 두유, 물팩 등이 단단하게 잘 만들어져 그것을 펴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 작업을 계속하니 상상 이상으로 막 손가락 통증이 왔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봉사가 이렇게 힘을 들면 내 뒤를 이어서 우유팩 봉사를 할 봉사자를 찾지 못하겠구나. 사실 걱정도 됐어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가 되도록 방법을 바꿨어요. 첫째는 재활용 분류함에 분리수거 방법을 메모해 걸고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공지도 했고요. 다음에는 수거차가 아파트로 오게 하고 우유팩을 모아 보관할 창고도 마련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수거된 우유팩에 반 이상이 잘 헹궈져 나온 상태였어요. 그걸 보고 저는 나뿐만 아니라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협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금은 주변 카페에서 나온 우유팩도 수거하고 있고 가족봉사단 명패가 붙은 철제 수거함도 생겼답니다. 우유팩을 찾아 씻고 묻고 정리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버려진 우유팩을 발견하고 보물을 찾은 것처럼 기뻐했던 일과 봉사가 끝난 후 단원들끼리 아이스크림도 먹고 맥주도 한 잔 마시며 정을 나누던 순간들이 좋은 추억으로 쌓이고 있어요.
우리 단원들은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차를 마시러 카페에 가도 우유팩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물어 수고해왔고, 우유팩 봉지를 들고 창구로 향할 땐 농마주의 같은 모습이지만 쌓이는 우유팩을 보고 너무 좋았어요. 저는 우유팩을 모으고 우리 마을 맑음 지킴이와 탄소 중립 숨쉬는 지구 만들기와 같은 활동을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봉사니까 이렇게 재미있고 당당할 수 있구나 하고요. 이렇게 모아진 우유팩은 재생된 화장지로 교환되어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주민공동시설, 기관에 기부되고 있습니다. 저와 단원들은 지속 가능한 봉사를 위한 방법을 계속 찾고 있고요. 저도 하고 싶은 봉사를 하다 보니 봉사가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살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말들이 있어요. 감사, 겸손, 열정 같은 말들인데요. 이런 말들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에 기쁨과 가치를 넘어서진 못해요.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니 생활의 만족감과 행복감이 커져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하시는 봉사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봉사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오늘이 되었기를 기원하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발표해 주실 분은 사랑의 가위손 봉사단 김연선 님입니다. 발표 주제는 생애 마지막 커트가 아니기를. 박수로 청해 들어볼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어르신들을 위해 미용 봉사를 하고 있으며 요즘은 고객이 너무 많아 고민 중이에요. 백발의 어르신들이 하염없이 기다려주시는 인기 미용 봉사자가 된 저의 비밀을 살짝 들려드릴게요. 제 직업이 미용사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미용 자격증이 없는 미용 봉사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에 방문할 때마다 번거로움도 마다하지 않고 차례를 기다려주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항상 감사하고 보람을 느끼는 미용 봉사자입니다. 2008년 남편이 당진으로 직장 발령이나 이사를 하면서 봉사자 교육 프로그램을 우연히 알게 되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처럼 겁도 없이 단 2달 동안 미용 교육을 받고 바로 현장 봉사를 갔습니다. 실습이라고는 긴 머리 인형 2개를 커트 연습한 것이 전부였는데 미용 봉사를 갔으니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가 커트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맞아요. 어르신들의 머리를 자르려니 두렵고 겁이 났어요. 가위를 잡은 제 손은 부들부들 떨려서 커트는 제대로 못하고 제 손가락만 가위로 살짝 상처를 내서 다른 봉사자분들이 커트하는 것을 구경하다 돌아오게 됐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다음 미용봉사 때는 꼭 머리카락을 잘라보겠다고. 어르신들의 두상을 상상하며 커트하는 모습을 시뮬레이션도 해보았어요. 어느덧 두 번째 미용봉사 날이 다가와 출발하기 전에 다짐, 또 다짐한 덕분인지 드디어 어르신의 머리를 커트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날도 완성은 못하고 다른 선배님이 나머지 부분을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셨어요. 이렇게 선배들의 도움을 종종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다 보니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저는 어엿한 미용 봉사인이 되었고요. 저는 미용인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럽지만 미용 봉사인이라고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요즘엔 정기적으로 가는 요양원에 저를 기다리는 단골 어르신이 계시답니다. 저를 기다려주신 만큼 더 예쁘게, 더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드리려고 정성을 다해요. 제가 미용 봉사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더운 여름 침대에 누워 계신 환자의 머리를 잘라드릴 때인데요. 그분들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누운 상태로 커트를 하려면 저는 허리를 구부린 불편한 자세로 어르신의 오른쪽과 왼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커트를 하죠. 뒷머리는 최대한 짧게 하고 앞머리는 최대한 예쁘게 커트해드리고 나면 제 얼굴엔 땀과 머리카락이 범벅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트를 마치고 나서 누워 계신 어르신들 모습을
바라볼 때는 오늘도 미용봉사하기를 참 잘했다 생각하게 되죠. 코로나 시절에는 요양원 시설을 2년이나 가지 못했어요. 다시 봉사활동이 재개되어 요양시설에 갔을 때 예전에 배웠던 어르신이 계시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의 공허함은 말할 수가 없죠. 오늘은 이렇게 뵙고 커트를 해드렸는데 다음 달에 왔을 때 안 계시면 어쩌지? 그런 생각을 하며 어르신들의 얼굴을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눈을 더 마주치게 되고 말 한마디라도 더 붙이게 되더라고요. 저는 돌아오는 길에 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부디 오늘의 커트가 어르신의 마지막 커트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요. 평범한 주부였던 저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제 안에 변화도 겪었고 봉사활동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봉사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니 이렇게 세바시 부위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네요. 역시 봉사는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였어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돈도 안 주는 봉사활동을 왜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봉사는 돈 그 이상의 것을 선물한답니다. 세상의 모든 분이 그 놀라운 봉사의 선물을 꼭 받아보시길 기다리면서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로 발표해 주실 분은 방곡동 자율방재단 봉사단입니다. 박하진 님입니다. 발표 주제는 내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자원봉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를 알고 계신가요? 숲속에 난 두 갈래 길 중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하는 그 시 말입니다. 나이 60이 되면서 저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고민할 때였습니다. 아내가 이사를 가자고 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도시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어디로요? 그래. 그래서 세종으로 갑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세종으로 오게 됐습니다. 2019년 7월 30일 세종시로 오는 동시에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바로 자원봉사의 길입니다. 어떤 봉사를 할까 고민하는데 아파트 게시판에 통장 모집 공고가 났어요. 1차, 2차 공고는 망설이다가 그냥 지나쳤고 무슨 운명인지 3차 모집 공고가 또 났더라고요. 지원하고 보니 2대 1의 치열한 경쟁을 해야 했고 2점 차로 저는 통장에 위촉이 됐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말만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한 번뿐인 인생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너의 다른 면모가 드러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막상 저는 실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자고 저는 생각으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첫 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제작이었고 이후 5개의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남는 시간은 반곡동 도서관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봉사단체 활동 중 이 세종시 자율방재단원으로 활동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폭설과 폭우 등의 지혜로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분들을 돕는 일은 너무나 긴급하고 중요한 일인데요. 복구하느라 땀을 쏟은 뒤에 복구된 쉼터에서 환하게 웃는 분들을 보면 가슴이 뿌듯하고 이만하길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지난해에는 세종시에도 비가 많이 내려 산사태 등 피해가 많았습니다. 토사가 밀려와 집이 반파되고 침수된 곳도 많아 여름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는데요. 지난 7월에는 전라북도 완주군을 찾아가
흙탕물을 뒤집어 쓴 집안을 청소하고 부여군에서는 물에 잠긴 수박 때문에 낙담한 농가의 하우스를 복구하는 일도 했습니다. 재난재해 지역에서 봉사할 때는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마을 분들이 건네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힘이 나고 활동할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 통장이 되고 보니 활동비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지원했는데요. 아내가 그 돈을 모아 좋은 일에 쓰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 등에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했던 이 처음의 마음을 잘 지키고 싶었어요. 제가 기부에 대해 말하면 저희 아이들이 농담으로 그럽니다. 아빠, 우리도 불우이웃인데 우리에겐 왜 안 주세요? 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삶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돈을 많이 버는 것, 명예를 드높이는 것, 언젠가 사라지고 말 이 육신에 돈을 채우면 얼마나 채울까요? 드높은 명예도 세월 지나면 묘비에 이름 석자 겨우 남길 뿐 아닌가요? 그것들을 가져다 주는 성공과 행복도 찰나처럼 스쳐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 곁에 있다고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는 함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삶은 오직 좋은 관계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자원봉사를 하면 관계는 더욱 진실해지고 함께 행복해질 수 있겠죠. 저는 봉사활동을 통해 제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창조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또 행복을 채워주는 봉사를 하러 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참가번호 4번입니다. 365 건강봉사단의 김홍숙님입니다. 이제 다시 비둘기 되어 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보람동으로 이사한 그 해에는 시골 마을의 잔잔한 가을 풍경과 눈 쌓인 겨울 들판에 마음을 빼앗긴 채 행복한 시간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 평가단 봉사를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마을버스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모니터링하는 활동으로 즐겁게 봉사하면서 조치원 인근의 마을버스를 신나게 대부분 다 타본 것 같습니다. 이후 지인의 권유로 2월 봉사를 위한 필수 과정을 수료하고 365 건강봉사단에서 봉사를 시작했죠. 70세 이상 노인분들께 재미있고 유쾌한 사진을 찍어드리는 청춘 어게인과 마을의 큰 잔치에서 2월 테라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웃고 즐기며 찍은 사진을 액자에 담아 전해드릴 때 엄청 좋아하시는 모습에 저희들이 보람도 느낀답니다. 2월 테라피는 우리 인체의 모든 기능과 귀의 반사점이 서로 연결이 되며 자극을 통해 몸의 염증이나 통증을 완화시키고 마음의 안정도 얻게 해주는 건강학의 일종인데 효능을 느끼신 분들도 많고 감사 말씀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2월 봉사에 더욱 관심이 커져서 틈틈이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부강에 사신다는 분은 허리가 몹시 아프시다면서 한 번은 귓속말로 내 허리 좀 제발 낫게 해줘봐요. 돈은 얼마든지 줄게. 돈은 얼마든지 준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대박 날 뻔했는데 에이구 아쉽습니다. 치매 증상으로 인해 매번 집을 못 찾는 분도 계시고요. 아무튼 이런 만남은 그런대로 견딜만 하죠. 성당 봉사할 때 만난 분은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라 제 삶을 온통 돌아보게 했어요. 그분의 아들은 사관생도로 졸업을 앞두고 친구들과 라오스로 여행 갔다가 그곳에서 경추를 다쳐 전신마비 상태로 10여 년째 누워만 있는 겁니다.
이동 침대 머리맡에는 사관학교 시절에 잘생기고 건강한 그 아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대화도 할 수 없고 그저 눈만 껌뻑이는 아들을 간병하는 어머니의 그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아들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며 말도 없이 누워있는 아들을 곁에서 지그시 웃고 계시는데, 그런 그분을 보는 일이 제겐 아픔인 동시에 위로도 됐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으로 보이겠지만 나의 불행이 그보다 크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가 봉사자로서 저의 한계였죠. 사내 연애 시절 남편은 제게 온순한 비둘기 같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혹시 그 말에 제가 속았던 걸까요? 둘 중 누가 속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따뜻하고 자상하게 마음을 표현해 주던 그와 결혼을 했고, 20년 전 초봄 피곤함을 시작으로 몇 개월의 투병 끝에 그해 여름 남편은 가족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저는 때때로 불안하고 두려운 시간도 많았고, 또 우리 가족이 겪은 상실로 인해 행복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한동안 버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염두에 두거나 보살피는 일에는 큰 관심 없이 살아왔는데, 세종시로 이사한 후에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봉사는 제 인생의 가치를 바꾼 출발점이었으며 모든 경험은 나를 성장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자산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처럼 여러분 앞에 제 자신을 드러낸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이 남아있는 제 인생에 또 한 번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황혼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나이, 평화롭게 하늘을 날고 고운 날개를 마음껏 펼치는 행복한 비둘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인사합니다. 안녕, 알비노. 나 다시 비둘기가 되고 싶어. 어때? 이만하면 잘 살고 있는 거지?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참가번호 5번입니다. 라인댄스 동아리 유선아님입니다. 발표 주제는 사명이 된 재능 기부죠.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저는 라인댄스와 근력강화 운동 강사입니다. 주민센터와 노인문화센터에서 활동하는데요. 라인댄스는 동아리 리더로 시작해서 봉사한 지 6년 되었습니다. 여러 명이 줄을 지어 파트너 없이 음악에 맞춰서 발과 팔 몇 가지 동작을 반복하며 시계 방향 또는 반대 방향으로 도는 춤인데요. 제가 지금은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지만 한때는 고개를 숙일 수도 좌우로 돌릴 수도 없는 심각한 환자였답니다. 거기다가 목, 어깨, 무릎, 허리 통증에 혈액순환 문제까지 생기니까 발톱 주변에 자주 염증이 생겨서 걷기가 힘들었죠. 어느 날은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파서 5일간 침대에 누워 지낸 적도 있어요. 그랬던 제가 근력 강화 운동만으로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해내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 근력 강화 운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국가 자격증인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근력 운동 봉사한 지는 3년째입니다. 주민센터와 노인문화센터 프로그램은 상반기, 하반기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날 때가 되면 90% 이상 수강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해서 몸이 좋아졌는데 방학하면 어떡해요? 수강생들은 계속해서 운동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따라야 하는 저는 아쉬움이 많았지요. 그래서 방학 동아리를 만들어 봉사하고 라인댄스 정규 수업 시작 전에는 30분간 근력 운동을 봉사했습니다. 치매 예방과 심폐기능 강화에 효과적인 라인댄스는 지원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규 수업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아쉬워하는 그분들을 위해 라인댄스 동아리반도 만들었죠. 여러분, 건강은 노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죽는 날까지
자신의 일상을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내재 역량이라고 하는데요.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의 정희원 교수님의 말씀을 빌자면 내재 역량을 키우는 데는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력운동, 유산소운동, 수영, 명상 등 여러 가지 운동을 함께 해야 효과적이라고 해요. 운동 강사인 저는 재능 기부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내재 역량을 키우고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라인 댄스와 근력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이 목, 어깨, 허리, 무릎 통증이 완화되거나 해소되어서 병원 물리치료도 한의원 침맞으러도 안 간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하실 때 저는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농담 같지만 제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는 데도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은 재능 기부입니다. 상하반기 라인댄스 동아리 수업과 방학 동아리 수업은 모두 수강료가 없는 재능 기부인데요. 수강자님들은 자꾸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재능 기부 원칙을 지키며 무료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는 저는 재능 기부를 하고 동아리 회원님들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해서 함께 파라다이스에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대찬성입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지요. 봉사는 저를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동아리 회원님들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에 보람을 느끼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기부는 어떠한 형태로든 좋은 영향을 끼치지요. 세상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태도는 우리 모두를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런 삶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젊을 때는 물론 노년에 이르기까지 건강을 잘 지키면 노후의 외로움이나 고독감, 고립감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즐겁고 활력 넘치는 댄스와 건강 체조, 또 근력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하셔서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가치 있는 삶을 이루어 가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순서 7, 8. 자, 이제 3분 남았는데요. 조금 더 우리 힘을 내주시고 점자도서관 세종 FM 정현준님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외람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쓸모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저는 쓸모가 있는 사람일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던져봤을 겁니다.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인가? 현대사회에서 사람의 쓸모는 직업이나 학력, 경제적 성취 같은 그런 외형적인 가치들로 판단되곤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이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일까요? 20대 첫 직장에 들어가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전 갑작스런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이름도 낯선 희귀 난치성 질병에 걸려서 하루아침에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몸 상태가 나쁠 때면 집안에 있는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하루의 대부분을 누워서 지냈어야만 했던 그때, 누군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당시에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 조금씩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여기저기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녹음 봉사 활동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이 읽고 싶으셨던 책이나 잡지 등을 읽고 녹음해드리는 활동이었습니다. 2010년, 아직은 몸 상태가 완전하진 않았지만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지금도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요리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셨었는데요. 합병증으로 50대에 시각장애인이 되셨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좌절에 빠져 무척 괴로워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가족의 권유로 요리를 다시 시작해 보시려고 새 오븐을 구매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 오븐에 들어있는 제품 사용 설명서와 그리고 요리책을 한번 읽어봐 달라고 요청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요리를 통해서 더 힘을 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말 정성스럽게 녹음해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분이 오븐 요리한 사진들을 자랑스레 보내주셨었는데요. 그 사진들에 제가 더 큰 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분들께서 제가 녹음한 파일들을 이용하시고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너무나 만족스러우셨다는 이야기들을 전해주실 때면 제가 그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 그리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제 자존감도 부쩍 올라가곤 합니다. 20대의 발병에서 여전히 제 몸 안에 있는 이 병은 아직 치료제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병의 진행을 늦추는 약을 복용하는 것뿐이죠. 하지만 제 목소리는 이렇게 씩씩하게 15년째 저의 쓸모를 증명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람의 진정한 쓸모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어떤 가치를 남기는가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과 가치를 주는 활동이 바로 자원봉사라고 생각합니다. 봉사는 물질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시간과 지식을 나누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단순한 관심과 배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어떤 쓸모가 있어야만 존재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무기력에 빠지거나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든 내가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한번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봉사활동을 한다고 당장 눈이 번쩍 뜨이게 할 무언가가 눈앞에 펼쳐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무언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저는 경험했으니까요. 자원봉사는 어려움을 겪는 누군가를 돕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돕는 길이기도 합니다. 나의 존재를 재발견하고 또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활동, 그것이 바로 자원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참가번호 7번입니다. 참가번호 7번은 청소년 범죄 예방위원 세종시 지구위원회 허지영님입니다. 오늘의 발표 주제는 봉사로 달라진 삶의 방향.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날 우리 가족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맞벌이로 바쁜 우리에게 어린이날은 함께 쉴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었습니다. 그날만큼은 손에 손을 잡고 멀리 가지 않아도 집 근처 고려대학교 축제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짧은 날들이었지만 그 하루는 우리 가족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착하고 순했던 아이들은 그 하루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이날 축제에서 즐기기만 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가족 봉사단으로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달고나 국자를 닦던 우리 아들이 너무 힘들다며 불평을 했습니다. 너도 어렸을 때 도움을 받고 자랐어. 힘들어도 함께하자 하면서 타일렀습니다. 나중엔 친구도 데려와서 같이 하더라고요.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은 독거 어르신들에게 반찬 배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않고 시간도 많지 않아서 말 그대로 제 코가 석자인 형편이었습니다. 그래도 짧은 시간 반찬 배달을 하면서 마음만은 넉넉했습니다. 풍족하게 나눌 것이 없어도 나누는 마음은 언제나 넉넉할 수 있다는 걸 봉사를 하면서 배웠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짧은 시간을 쪼개는 봉사는 우리 가족이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런 나눔의 시작은 우리 가족에게 큰 변화를 가져주었습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지요. 반찬 배달을 하면서 어르신들은 제가 배달하는 반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반찬을 의존하면서 어르신은 더 줄 수 없냐고 할 때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무료 급식소 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부끄러워하시면서 조그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요구르트 하나를 제게 주셨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저 마음뿐 죄송합니다 하는 생각만 할 뿐이었습니다. 봉사를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제 삶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조리실에서 홀로 일하는 시간이 많은 저에게 봉사는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 나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었죠. 그러다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10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쉬는 동안 저는 1년 동안 봉사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보림사 봉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보림사에서 며칠을 봉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자전거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얼굴에 큰 부상을 입게 되었지요. 피는 줄줄줄 흘렀지만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 스스로 겨우 119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이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을 다시 시작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봉사활동을 많이 할 수 없었어요. 그때가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같이 일하던 선생님이 청소년 범죄 예방 봉사를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주변을 돌면서 아이들을 만나 얘기도 해주고 요즘 아이들이 무엇에 관심 있나 알아도 보고 저는 그 아이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장과 봉사하는 활동을 병행하게 되는 제게 남편이 하루는 지쳐 보였는지 좀 쉬는 게 어때? 너무 피곤해 보여. 그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말리지 마세요. 봉사하는 엄마의 살아가는 힘이에요, 아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봉사는 사람을 만나며 스트레스도 풀고 저를 웃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은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저는 현재 세종시 청소년 범죄의 봉사단 단원으로 청소년 선도 보호를 위해 2회, 3회 야간에 세종시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학생 보호를 힘쓰고 있습니다. 야간에 학교 주변을 중점적으로 예방 순찰하면서 유흥가에서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성공한 봉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가 부끄럽지만 이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도 저는 큰 용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도록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는 재난재해봉사단 순서로는 8번째 순서입니다. 김현진님
할머니의 사랑이 이끈 봉사의 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어릴 적 저는 이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이 할머니와 저와 누나를 홀로 키우셨습니다. 비록 형편이 어려워 나이가 어린 나이에 소년가장이 되어 할머니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웃음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25살 되던 우리 큰아이 100일쯤에 돌아가셨습니다. 허리가 굽어 걷기조차 힘드셨지만 그때까지도 손자를 얻고 다니셨던 할머니의 사랑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사랑이 지금도 제 몸과 마음에 깊이 배어 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처가가 있는 안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직업을 얻고 안양천 살리기라는 환경봉사단체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단체는 환경 정화 활동뿐 아니라 어르신들 급식 봉사도 함께 했습니다. 급식 봉사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에 오시는 할머니들을 볼 때마다 제 할머니가 떠올라 마음이 아프면서도 애틋했습니다. 하지만 봉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밖에 줄을 서서 밥을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을 못마땅해하시는 주변 상인들과 부족한 예산 때문에 급식소를 자주 옮겨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무실을 수리하던 중 튀어나온 못에 눈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고 거의 실명 상태를 이르렀습니다. 그 후 2번의 대수술을 받았으나 여전히 한쪽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고로 인해 저는 직장이었던 건물 관리 일을 그만두게 되었죠. 지금의 글을 읽고 쓰는 일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만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양에서 시작한 자원봉사는 세종에서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봉사에서 얻은 마음의 기쁨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봉사활동을 할 때마다 아내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말이 없어도 손발이 척척 맞는 최고의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함께 그곳에 늘 있었습니다. 작년에 포항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침수되었을 때도 아내와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진흙텅이가 된 차량들이 가득했고 전기가 끊긴 주차장은 암흑 속에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환기가 되지 않아 정체할 수 없는 악취가 진동을 했고 작업을 하던 중에도 머리가 찌끈거려 봉사자들끼리 1시간씩 교대를 하면서 쉬어가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지만 지하 1층 작업은 모두 끝내지 못했고 지하 2층은 아예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분들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물을 뿌리고 현장을 복구하는 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아무도 먼저 가자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쉽게 발걸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할 때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봉사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수해복구 현장에서도 모두가 힘들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체력을 맞게 봉사하고 힘들 땐 옆에 앉아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행동이 동료와 대상자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봉사는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중독입니다. 자원봉사에 중독되면 어느새 변해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행복이 오고 가는지 여러분도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종시 자원봉사자 여러분, 화이팅! 자, 이렇게 해서 8분의 발표가 모두 끝났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죠? 네. 이웃 모두가 함께 나누는 이 아름다운 세상의 감동 이야기,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 자원봉사자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발표자 여러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심사 결과가 이제 집계가 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자원봉사 이런 뜻깊은 자리라고 하니까 한 걸음에 달려오신 분이 계십니다. 2023년도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 트롯가요제 동상을 받았습니다. 와. 거기다가요, 2023년도 장수 한우랑 사가랑 가요제 장려상을 수상한 실력 있는 가수입니다. 세종이 낳은 가수고요. 박기존님께서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그리고 강진의 연하의 남자, 박서진의 진아야까지 세 곡 여러분들 불러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 박기존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얼 믿은 걸까? 부족했던 내게서 나조차 못 믿던 내게 여태 머문 사람, 무얼 봤던 걸까? 가진 것도 없던 내게 무작정 내 손을 잡아 날 이끈 사람, 최고였어. 그대 눈 속에 비친 내 모습, 이제는 내게서 그댈 비춰줄게. 굳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댄 편히 걸어가요. 걷다가 지치면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이제 나만 믿어요. 감사합니다. 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만 두고 가던, 나만 스쳐간 행운이 모여 그대가 되어서 내게 와준 거야. 굳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댄 편히 걸어가요. 걷다가 지치면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이제 나만 믿어요. 나의 마지막 주인공이 되어 다시 누구 앞에서도 그대는 고개 숙이지 마요. 내가 보지 못했던, 홀로 고단했던 시간, 고맙고 미안해요. 사랑해요. 이 세상은
속지 않은 거야. 이제 울지 마요. 좋을 땐 밤새도록 맘껏 웃어요. 전부 그대 거니까. 그대는 걱정 말아요. 이제 나와 믿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수 박기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이렇게 좋은 멋지신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를 할 수 있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로 불러드린 노래는 임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라는 노래 불러드렸습니다. 제가 이 곡을 선곡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곡의 가사를 한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궂은 비가 내려도 내가 우산이 되어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겠다, 많이 사랑해주겠다 이런 가사로 제가 해석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어려우시거나 힘든 분들을 위해서 자원봉사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곡을 선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곡은 좀 신나는 곡으로 준비를 했는데 제가 사실은 트로트 가수를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곡으로는 많은 분들이 아실 법한 강진님의 연하의 남자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비지. 누나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은 설레이고 있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마음을 뺏겼어요. 내 영혼을 흔들었어요. 이제부터 동생 아닌 남자로 봐주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조건 없이 다 드릴게요. 당신에게 빠져버린 나는 연하의 남자. 나는 연하의 남자. 누나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은 설레이고 있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마음을 뺏겼어요. 내 영혼을 흔들었어요. 이제부터 동생 아닌 남자로 봐주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믿어주세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자, 누가? 당신에게 빠져버린 나는
빠져버린 나는 연하의 남자. 이렇게 또 열렬히 호응해 주시니까 제가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기 이분 다리 다쳤는데도 지금 나와가지고 춤췄거든요. 아, 인대 늘어나가지고 지금 3주 입원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나왔거든요. 부상투혼이요, 부상투혼. 네, 대단하십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시간을 또 선물해 드려야 되는데 저한테 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 분위기에 힘입어서 또 두 번째 신나는 곡, 사실 마지막 곡인데요. 요즘에 떠오르는 박서진 님이라고 제가 정말 저도 정말 좋아하는 가수인데 진아야라는 노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부탁드립니다. 같이 불러요, 같이.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한때는 죽고 못 살던 사람, 이제는 남이 되어 곁에 없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은 떠났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밤을 설치해. 그저께 밤도 어저께 밤도 어디서 무엇 하고 있을까. 어쩌다가 우연이라도 좋아. 진아야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진아야 내가 널 사랑했나 봐. 자, 우리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볼륨. 마이크 켜주세요, 마이크.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한때는 죽고 못 살던 사람, 이제는 남이 되어 곁에 없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은 떠났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밤을 설치네. 그저께 밤도 어저께 밤도 어디서 무엇 하고 있을까. 어쩌다가 우연이라도 좋아. 진아야 다시 한번 보고 다 같이. 싶구나. 요거 같이. 좋아요. 진아야 좋아요. 같이. 진아야 내가 널 사랑했나 봐. 어쩌다가 우연이라도 좋아. 진아야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진아야 내가 널 사랑했나 봐. 내가 널 사랑했나 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지금 곡이 마지막 곡이었는데요. 제가 사실 앵콜 나올 줄 알고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곡으로 앵콜 들려드리고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수 박기존이었고요. 제 유튜브 한 번씩 놀러와 주셔가지고 저
세종시 살고 세종시에서 일도 하고 있거든요.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앵콜 부르겠습니다. 남석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다리 힘 뻗고 잘 자니 자식 낳다고 미역국 듯이 애미 생각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주워 먹고 그 몫을 씹보냐. 숫덩이 같은 인생아. 일 더하기 일은 일 그리 가르쳤건만 구구단 밤에 배웠더냐 못난 놈. 남석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다리 힘 뻗고 잘 자니 자식 낳다고 잔치 벌리시 애기 생각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주워 먹고 그 몫을 씹보냐. 숫덩이 같은 인생아. 올바르게 살라고 그리 가르쳤건만 속기에 경이 끼냐 못난 놈. 속기에 경이 끼냐 못난 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수 박기존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기존님에게 뜨거운 박수! 야, 참 좋네요. 이렇게 열정의 콘서트를 마치 방불케 하는 그런 공연장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심사 결과가 집계가 됐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분들의 심사평을 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는데요. 임명옥 센터장님께서 우리 심사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아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워 이렇게 박수 나오면 저도 노래 나오고 춤 나옵니다. 뭐 어차피 축제니까 페스티벌이 사람을 참 이렇게 격양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흥분하게 하네요. 올해 저희가 10년째예요. 요새는 시간의 속도가 참 빨라서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10년까지 안 간대요. 근데 그걸 정말 실감하는 것 같아요. 10년이 아니라 이제는 1년만 돼도 강산은 변하는 것 같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모든 것들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은 제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심사하는 겁니다. 그것도 세상에 어떤 다른 등수가 아닌 우리 자원봉사의 그 어마어마한 그 히스토리들을 저희가 심사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나가서 우리 심사위원들끼리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감히 이거 심사할 수 있을까? 심사할 자격은 우리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세상은 편의상 순서를 또 매기라고 합니다. 대상도 있고 종합상도 있고.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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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뒤에 배경으로 좀 깔아주세요. 멋있다. 네. 나 요 가운데 서야지. 네. 그래서 저희가 하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요. 어제는 오늘의 어떤 히스토리가 있을까봐 잠을 못 잤다면 지금은 심사하는 나가는 중에서 심사하면서 우리가 과연 심사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그리고 심사의 순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얘기합니다. 그냥 편의상 우리가 대상, 우수상 그리고 이렇게 했지만 편의상 매긴 거지. 여기에 모든 참여하신 분이 챔피언이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양상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서사가 있더라고요. 해마다 우리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또 계시는데 선생님의 색깔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주로 저희 그 세바시의 내용들이 흐르듯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자기 고백과 어우러져 그리고 많은 활동들을 자연스럽게 해주는 대서사가 있는 세바시였습니다. 총평은 뭐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편의상 매겼을 뿐이지 오늘에 모두 참여하신 분이 다 챔피언이시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자기의 스토리를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에서 오신 작가님 그래도 평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무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기의 내면의 보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우리 이종숙 선생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부끄럽군요. 안녕하십니까? 정확하게 제가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 수원에서 조치원 오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는데 너무 즐겁게 오죠. 광명으로 지나가는 기차는 많은데 수원을 거쳐서 오는 기차가 참 드물더라고요. 근데 오늘 비가 오는 창밖을 보면서 제가 걱정을 했죠. 우리 선생님들이 발표를 안 하셨던 분들인데 과연 올해 대회가 어떻게 될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센터장님도 우리 팀장님도 함께 해주신 이 세종의 선생님들이 다 슈퍼우먼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 오늘 울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발표자들이 근데 우리가 눈물이 나는 건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서는 아니고 어느 한 부분에 딱 꽂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센터장님 얘기하신 대로 여기에 계신 봉사자님들께서 내 안에 있는 이야기를 발굴해낼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각자마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서 어른들이 그러셨죠. 내 이야기를 소설로 쓰면 몇 권 분량이야. 근데 선생님들 마찬가지시죠. 저 얘기 나도 한 것 같은 이야기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년에 기대를 하면서 제가 세종에 다시 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도 이제 짧게 평이라고 하긴 그렇고 우리 안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문을 크게 여신 분도 있고 아주 쪽문을 내서 요만큼 보여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감동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는 봉사에 내가 생각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많은 분들 앞에서 나를 보여주실 때 모든 삶의 가치가 행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무지무지하게 행복했고 영광이었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 뵙게 돼서 너무 기뻤습니다. 목이 메이네.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좋았습니다. 튀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죽지도 않고 또 이렇게 물 흐르듯이 가면서 잔잔하게 얘기를 듣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쏙 빨려 들어가고 또 그 안에서 뭔가를 찾는 그런 스토리들이 오늘 나왔던 것 같아서 저도 되게 좋았어요, 솔직히. 자, 그럼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행정안보 장관상 대상 1명, 한국중앙자원봉사 센터장상 최우수상 1명, 세종시 자원봉사 센터장상 우수상 6명이 입상하게 되고요. 수상자분들께는 지원금 50, 40, 35 이렇게 3개로 나눠서 드리도록 합니다. 발표자 8분들 모두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수상 먼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번호 1번 이조경님 박수 한번 쳐주시고, 자, 참가번호 2번 김연선님, 자, 우수상. 계속해서 우수상 3번째 참가번호 3번 박하진님. 네. 자, 그리고 우수상 다음은 참가번호 5번 유선아님. 네. 자, 그리고 참가번호 7번 기허지영님. 자, 축하드리고 마지막은 참가번호 8번 김현진님. 네, 이렇게 해서 우수상 6분 먼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자, 우수상 수룹의 1단지 가족봉사단 이조경. 귀하는 2024년 세상을 바꾸는 시간 V 세종에서 세상의 희망과 감동을 담은 이야기로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공이 크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9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센터장 임명옥 축하합니다. 네, 계속해서 참가번호 2번 김연선님. 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참가번호 3번은 방곡동 자율방지단 박하진님. 자, 상장 우수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참가번호 5번 유선아님. 네, 라인 댄스 동아리 유선아님. 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축하합니다. 와,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세상에. 아유, 네, 얼마나 감동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참가번호 7번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세종 지구위원회 허지영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 8번입니다. 우리 재난재해봉사단의 김현진님. 자, 이렇게 해서 옆에. 네, 이거는 중앙에서만 통하는 그런 거죠. 네. 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축하합니다. 자, 대상 발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상은 참가번호 6번 정현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대상을 축하합니다. 네, 자, 대상을 받은 참가번호 6번 정현주님. 네, 제10회 세상을 바꾸는 시간 V 세종대회 대상입니다. 대상 참가번호 6번 정현주님. 자, 축하드립니다. 아, 네네, 고맙습니다. 네, 소감 좀 한 말씀 좀 들어볼까요? 소감. 오늘 울 계획은 없었는데요. 저도요. 지금 그 시각장애인 안마 하시는 그 원장님께서 지금 꽃다발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네. 네, 다들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려운 걸음 해 주셔서 너무 더 감사드려요. 자, 최수상입니다. 김홍숙님. 자, 기회를 좀 더 가서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하는 걸 왜 그랬어? 네,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종대회 최수상입니다. 김홍숙님. 자,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 네, 감사드리고요. 순간 느끼는 느낌이 인생은 참 다채롭구나.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너무 이런 경험을 하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비 오는 날 이렇게 또 와주셔서 또 개인적으로 감사드릴 분 몇 분 계신 것 같고요. 아무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무대에 사실은 이렇게 못 나가겠다고 그랬었는데 또 센터장님 그 동그랗 큰
다소 무서운 그 눈길에 제가 찍소리 못하고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